예, 녹화를 하니까 좋은, 어, 예, 녹화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줄는 것 같아요. 아, 자, 11월, 어떻게 연휴는 잘 보내셨습니까? 그 10월, 저는 연휴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서 가이드북도, 거의 다 끝냈고요. 오늘 오후에 가이드까지 다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10월에 특별히 또 변한 게 없더라고요.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 그 중요한 거 간호간병만 좀 많이 그 알고 계시죠? 왜 줄었고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지휘 소식지 요약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AB의 생명은 뭐 이번 달 변화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갔고 DB의 생명은 크게는 세 가지가 변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저해약, 누 알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 요게 환급률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인지지원 등급부터 최대 30만 원 요거 물론 이제 케어센터를 가야 되지만 30만 원 준다는 거 요게 변동되었고요. DGB 생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게 9월 달에 출시했는데 9월 특정 회사만 오픈했다가 이번 달부터는 전 회사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KB라이프는 변동사항 없고요. KDB 생명은 뭐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메트라이프 역시 변동사항 없었고요. 교보생명도 변동사항 없고 농협생명 봐야죠. 농협생명은 이 투스텝 종신보험이 환급률이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년 납 기준으로 하면은 현재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해봤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지원금을 13%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급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능력생명 판매량이 올라가려나 모르겠네요. 이 시책도 좋아야 되는데 제가 아직 시책은 못 봤습니다. 동양생명은 뭐 여러 가지 동양생명도 환급률이 올랐군요. 이거 체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여기 여기 라이나 생명은 뭐 아시다시피 질병수술비 150만 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상급종합병원의 수술 시에는 150만 원이고 일반 병원 수술 시에는 100만 원인데 어, 각 손해보험사 요즘 이제 그 뒤에 수술비 편에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즘 손해보험 수술비들이 안 좋아지 이게 좋아지고는 있는데 경증은 낮추고 그러니까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 보장을 축소시키고 뭐 특정 질환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이나는 병원비만 그 병원 규모만 다를 뿐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간편이지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미래에셋생명 변호사가 없고요. 삼성생명은 얘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고당 플랜을 어, 그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에 대해서 건강보험도 표준 인수하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신한은 신상품 나온 거 외에는 변동사항 없고요. 처부도 변동사항 없고 하나는 이 전이암이 나왔어요. 드디어 생명보험사들도. 근데 전이암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손해보험사들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진단비에 촉점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네 하나생명은 이 표적 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전이암을 보장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역시 하나가 뭔가 좀 하나 생명이 항상 뭔가 좀 새로운 것 같아요. 한국생명은 뒤에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고혈압 진단비 500만 원 500만 원이고 당뇨가 6.5% 이상 6.5 그러니까 당화 혈색소 6.5% 이상일 때 500만 원 나옵니다. 이게 좀 특징이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활동으로. 그래서 고혈압 500, 당뇨 500 나누는 플랜이 보험료도 2만 원 정도면 충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활동 상품으로 많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유 간호간병 이게 줄었는데 얘네 지금 왜 이렇게 20만 원이냐면,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일 때 요거 10만 원을 넣어가지고 20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뒤에서 제가 또 요약 정리한 거 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일반인 그 1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손 가입자는 7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제 7만 원만 가능합니다. 근데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근데 이제 일반 병원 일당은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업계 누적에 또 걸리기 때문에 일반 병원 일당 뭐 업계 누적 안 걸리면 하시면 좋은데, 그 종합병원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제가 그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회사에서 업계 누적을 안 잡아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좀 뒤에서 제가 해놨어요. DB 손보는 보고, 뭐 10월은 KB 손보는 10월 다음 주에 요 간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는 설명을 지금 이번 주에는 못 드리고, 농협이 조금이 아니 많이 좀 좋아졌어요. 바뀌었고, 롯데손보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메리츠도 그렇고, 삼성화재는 여기 없는데, 왜 없지? 삼성화재는 311 나온 게 좀 되게 특이사항이죠. 지난달 거구나. 하나손보가 이번 달에는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이사구 진단비가 2천만 원까지 올렸고, 질병수 150인데 그 9대 특정 9대 제외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이고, 그리고 종수습이 합쳐서 150이라서, 이거 말씀드렸듯이 라이나 생명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데 하여튼 150입니다. 그다음에 이 독감이 치료비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는 어 고열 독감 치료비는 보통 우리 5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달 여기 코로나 끝나면서 마스크를 우리가 안 끼면 착용을 덜 하기 때문에 점점 독감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독감 치료비에서 100만 원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플랜 특히 한아름도 되고 간편도 되고 그 어린이 보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위주로 어린이들 독감 100만 원 요거 10월달 11월 12월 그 겨울철 겨냥해서 요거 플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 뭐 특별한 거 운전자 보험이 좀 좋아졌는데 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5천만 원 되긴 되는데 문제가 기존의 그 2억 있죠. 요거하고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얘를 1억 5천하고 얘를 5천 이런 식도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중복이. 그래서 뭐 기존 가입자들을 위한 거. 그럼 이게 업계 누적은 상관없겠군요. 이 기존 가입자를 위한 업셀링 할 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의도는 좋은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가입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설계는 제가 좀 하다가 좀 말았습니다. 한국화재는 뭐 요즘 한국화재가 조금 대박이죠. 요즘 상품이 좀 좋아지고 많이 바로 보장 플랜 괜찮고 10월은 MG도 바로 보장 플랜을 내놨고요. 하나선보 하나선보 이렇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10월 금융환경과 관심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사별 변경사항은 제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제가 이제 한쪽 우리가 지금 10월 달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일이에요, 영업일이. 오늘 빼면은 이제 18일입니다. 18일. 그러니까 안주 그냥 영업일수가 짧죠. 그래서 이거 한번 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책에서 발췌를 했는데 영상으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한번 공유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을 만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좀 만나고 이분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유퀴즈에 나왔던 분인데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도 자동차 영업사원인데 그 현대 기아 영업사원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연봉이 10억 4천인가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보다 더 많이 받는 영업사원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도 그 슬럼프 와서 안 될 때는
기존의 고객들 수첩을 뒤지면서 전화를 막 합니다. 그래서 5년 된 분들을 전화를 드리면서 어, 소개받기도 하고 차량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교체해서 또 기존 고객들한테 팔기도 하고 뭐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10월부터는 시간이 10월은 영업일수가 짧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좀 전화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자가 이번 달에 핵심이 사실은 영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책에서 만든 건데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 이분 나이가 너무 많은데 과연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 또, 얘 너무 어린데 과연 일이나 좀 하고 있을까? 네, 이런 가망 고객들을 미리 예단해서 전화를 안 하는 이런 오류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뭐냐면 조금 내가 영상으로 좀 많이 풀어놨는데 우리가 영업하다 보면 항상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그래서 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30명에게 카톡을 보내면은 이 30명 중에 3명한테 보험 계약 제한을 할 수 있다는 이 평균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그 보험 가입 제한을 10명한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곱하기 3명, 그러니까 300명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9명한테 보험 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는 통계가 이 평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을 믿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나자는 이야기가 결국은 평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영업을 하다가 한 명한테 거절당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 거절당한 고객한테 맘 상하지 말고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명한테 카톡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10명한테 카톡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명한테 또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고객에 신경 쓰지 말고 평균의 법칙을 믿고 많이 활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평균을 기록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활동을 덜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제한을 덜 했다던가 이런 법칙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영업에 슬럼프로 빠졌을 때 원인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의 법칙을 믿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나자. 이게 10월달 영업 일수의 사실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10월달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단기나 종신보험도 개정이 다 끝났고 그다음에 간호간면 통합소비도 이렇게 끝났어요. 최대 7만 원이고 실손 미갑전 1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7만 원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영자 보험 상품이 출시됐어요. 이거 보시면은 311, 이에노 등 DB생명 이에노, DB손보 이에노 등 이런 유병자들이 많이 나왔고 치매간병이 점점 이제 90일대기 기간을 삭제하고 있어요. 그 기존에는 라인업만 그랬는데 이번 달부터 보면은 뭐 동양생명과 DB생명도 역시 90일대 기간을 삭제했습니다. 그다음 요 상해질병 치료비 담보를 또 유심히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달 운전자 보험은 뭐 큰 이슈가 없어요. 이미 운전자 보험 개정될 건 다 개정됐어요. 그래서 개정 없지만 10월하고 11월이 교통사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뭐 이슈나 될 만한 내용을 찾아봤는데 이번 연도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지난달 거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 드리면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이 10월하고 11월 고객한테 전달할 때 그냥 이거는 도로공단에 교통공단에서 만든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쓰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고객들한테 전달하라는 얘기입니다. 10월하고 11월에는 교통사고가 많은 달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이런 안전은 법에 유의하셔가지고 안전운전 하세요. 끝날 때 살짝 운전자 보험 얘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서 운전자 보험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네, 운전자 보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많이 가죠. 10월에 등산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여드리기 좀 끔찍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등산 많이 가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시면서 안전하게 다녀오시라는 뜻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길 가지 마세요 하시면 안 되겠죠. 그냥 정상적인 길로 다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악산에서 만든 건데요. 가는 길 보면 굉장히 웃깁니다. 일단 금지된 표지편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진이 뭐냐면 어, 실제 실체 사진입니다. 실체 사진을 이렇게 모자이크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여과 없이 낸 겁니다. 실제로 보면은
9월하고 10월이 등산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가장 많은 달이 9월하고 10월이고요. 발목, 다리, 무릎 순으로 많이 다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도 같이 활용하시면서 등산 많이 다니시는 분들한테 주시면 좋고,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재해보험, 요거 생명사거든요. 물론 손보사 메리츠에서 10월 6일 날 이런 신상품 나온다니까 손보사로 주셔도 되고, 요런 생명보험 재명보험 괜찮거든요. 요 상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이라든가 또는 이런 식으로 상해보험을 같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을 많이 활용하시되 그 10월하고 11월은 교통사고가 많은 달이다 라는 카드 뉴스를 페이스북 자료를 활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조금 섬뜩하겠지만은 요건 좀 활용하셔서 많이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이네. 왜, 요거 제가 좀 뒤졌는데, 재밌는 자료를 찾았어요. 이거 암인데, 음, 일단, 글로벌 작년 의약품 매출 순위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코로나 백신은 이제 끝났잖아요.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거는 이제 사라진다고 보시면, 결국에는 키트루다, 우리 많이 유명하잖아요. 키트루다, 이 면역항암제. 그 다음에 얘는 항암제 아닙니다. 그냥 혈액암 치료제입니다. 이 면역항암제가 결국에는 2등이란 얘기겠죠. 이제 그리고 그 제약품이 그 매출이 1조 원에 넘는데 의약품 165개 중에 항암 치료제가 38개나 돼요. 그리고 향후에도 엄청난 그 시장 규모가 예상되는 게 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시장입니다. 이런 약만 보더라도 엄청난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그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통계 중에 하나가 점점 입원이 아니라 외래 통원이 늘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료에서도 결국 1, 2개는 대부분 다 방사선 치료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수술 한번 끝나면 대부분 이제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기 같은 경우는 아예 수술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뭐 면역항암제나 이런 거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뉴스도 있어요. 그 균형적 치료가 우리 지난 4월에 도입돼가지고 굉장한 이슈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밑에 이렇게 살짝 써놨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치료 한 달 만에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전립선암 치료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니드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업셀링 플랜입니다. 그래서 요건 한번 보시고 결론적으로는 DB생명이 항암 치료 4천만 원이고 흥국생명과 홍국화재가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물론 요거 진단비를 5천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뭐 진단비 많은 분들한테는 진단비가 부족하면은 갱신형이든 비갱신형을 써서 암 진단비 5천만 원 업셀링 하시고, 진단비가 많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로 나가는 거죠. 이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암통은 일단 많이 하죠. 그래서 암통은 일단 동양 60, 미래에서 70입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에서도 암통은 일단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KB손보 암통은 40, 흥커제 52만 원입니다. 그 생명보험사들 암통원은 그러니까 소외감은 일반암 대비 50%고 손해보험사들은 유사암과 일반암과 보장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액 항암 치료 암통원도 이거 한번 보시고, 뭐 흥국생명 이번 달에 바꿔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암통원 일당 얘네 일반 입원 시 20이고 상급 종합은 50입니다. 그래서 총 70만 원으로 이번 달에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DB손보는 표적 항암 치료비가 비갱신이라는 게 특징이죠. 변동상 없고요. 그러니까 하나생명 이걸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이암 진단비를 내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롯데손보 전이암 업셀링. 요즘 3대 진단비 바로 보장 플랜이 유행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해상 한국화재 질병수습입니다. 질병수습비에서 이거 질병수습비도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요 의약품 시장이거든요. 타이레놀이 2021년도에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이유는 백신입니다. 백신.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이제 줄었죠. 이제 줄었습니다. 예. 타이레놀 작년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막 뭐 절판되고 막 그랬는데 절판이란다. 그 막 약국 가면 없고 막 그랬는데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되고 있죠. 가스 한정수가 의외로 다시 늘어나긴 했지만 결국엔 1등은 케토톱입니다. 케토톱.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1위는 케토톱입니다. 케토톱이 왜 그래요? 관절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염. 관절염 때문에 1위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5년 동안은 이것이 좀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골관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뉴스를 제공하냐? 여러분들 고객 목록 중에 택시기사나 운동선수는 없겠죠. 운동선수는 가입이 어렵겠죠. 뭐 요리사 2급 이분도 가입이 어려우려나? 예, 판매원도 오래 서 있잖아요. 퀵서비스 3급이 택배기사 3급이 있죠. 이번 참고로 퀵서비스나 택배기사 이런 분들은 아까 잠시 넘어갔던 하나생명 재해보험해도 됩니다. 재해보험으로 접근해도 됩니다. 관절염 주의환자 지고 흥국생명 100만 원이고 라이나생명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위에 거 뭐 파란색 이렇게 가입하면은 55세 기준 했을 때 남자가 3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질병수술비만 15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질병작이라든가 수술 여러 가지 티각들을 합치면은 55세 남자가 8만 4천 원이지만 보장 금액은 이렇게 백내장 했을 때 양한 400, 그다음에 관절염 뭐 관절염 치료해서 더 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나 골라드는 간편이 어, 그, 그리고 20년 갱신이지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깨 누적 없잖아요. 손해보험사들은 여러분 어깨 누적이 일반 질병수술비가 1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150만 원 넘어가는 회사들은 제가 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깨 누적이 1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깨 누적 없는 예. 5종 7종 동시 가입 시 경증 위주로 플랜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하나손보도 보시고 간병비는 보시고, 요 간병비에 대해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표를 요거 제가 최신하고 고쳤는데 이제는 지난달까지는 요 30일 간호간병 통합일당 30일, 60일, 180일 요걸 같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걸 쓸 필요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 간호간병 통합일당을 우리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 할 때 1532 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1537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삼성화재는 또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해상처럼 1537, 1527, DB손보처럼 1537 이런 식으로 놔두면 됩니다. 그리고 뭘 추가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종합병원 입원일당. 이거 그럼 보험료가 좀 세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추가했을 경우에는 일반 병원 7만 원, 종합병원 1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실손가입자 기준입니다. 실손가입자 기준. 그다음에 여기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일당 10만 원까지 되는데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7만 원, 종합병원 일당은 9만 원, 상급종합은 19만 원입니다. 어깨 누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참 없습니다. 어깨 누적. 예.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달 플랜을 만들 때 그래서 제가 10월달 예산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종합병원 입원 일당, 상급종합병원 일당 가입 시, 추가로 가입 시 아마 지난달보다는 보험료가 좀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간호간병 간호간병 통합보다 얘가 종합병원 일당이나 상급종합병원 일당 보험료가 더 비싸죠. 예. 현대해상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DB손보도 왜 페베윌리에는 이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얘 없이 그냥 이거 없이 여기다 7만 원 해도 되고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일당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KB손보도 마찬가지고 KB손보는 다음 주에 개정이 되죠. 상품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생명 인지지연 장기유황 요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면책 기간이 90일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대기 기간이
면책이란다. 대기 기간이 없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인지지어부터 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제 치매보험, 치매관련 생각하면은 어 DB생명이나 동양생명이 괜찮을 수 있겠죠. 하나생명은 보험료, 하나생명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되는 회사가 이 세 개 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시고 부정맥 진단비인데 요 통계도 제가 바꿨습니다. 저는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나왔더라고요. 올해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22년도네. 요 교체 다 했습니다. 장표도. 22년도 통계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걸 하면 안 되죠. 사망이니까. 코로나19 사망이 나왔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드렸던 장표에는 코로나19가 21년도 거라 코로나가 없었어요. 그래서 22년도 거에 코로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사망 원인 취해 보면 세 번째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도 결국에는 심장질환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심장질환이 가깝죠. 예, 사망 원인 좌측, 우측, 코로나. 근데 이 코로나 없으면 결국엔 심장이나 폐렴이 되겠죠. 21년도 겁니다. 21년도 거. 또 이런 자료를 쓰면 심장 부정맥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이런 자료를 쓰면 요거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요거 쓰면 안 됩니다. 이 통계 써도 되는데 심사 받고 쓰셔야 됩니다. 심사.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거 한번 보내지 않았나? 만들어 이런 기사 많이 뜰 거예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달은 무슨 달이냐면요. 심장질환 그 환자들이 많아가지고 심정지이 많아가지고 소방서에서 응급처치 홍보 기간입니다. 이번 달이 10월부터가.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활용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어, 보내는 겁니다. 다 카톡으로. 모르니까. 고객들은 모르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겨울이 되면은 심혈관 질환, 기온이 하강하면서 협심증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기사로 링크를 주세요. 예. 요거 드릴 수 있는데 아마 기사라서 그냥 줘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제가 해놨죠. 기사를 링크를 주세요. 그러면은 겨울철에는 심혈관 환자 질환이 많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응급처치까지 홍보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객과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내느냐? 부정맥 진단을 부정맥 판매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사는 하나생명이 요 2천만 원까지 되고 이번 달부터 하나 손보에서 아이 사고 진단비 2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 물론 이제 간편은 1천만 원이고요. 부정맥 그 종합보험은 2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생명, 하나손보, 그러니까 하나 형제끼리 아주 그냥 아이 사고 진단비 2천, 간편은 1천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간편은 간편으로 더 좋은 회사, 동양생명을 제가 그쵸, 동양생명 빼면 먹을 뻔했네. 간편으로 더 좋은 회사가 동양생명은 보험료도 얘 수술 1회지만은 보험료도 저렴하면서 통원비까지 되고 그다음에 205도 5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손보 동양생명이 어디 있어 동양생명이 205가 되는 205 그러니까 N 중간에 1년 이내에 1억을 안 버는 회사 중에 가장 높은 회사가 동양생명입니다. 하나생명은 한 큐가 있긴 한데 한 큐나 2영어가 있긴 한데 이거 하면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객이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동양생명 이 상품 하셔도 간편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2의 0으로 안내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3대 통원비 많이 이제 그러니까 통원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보험사들이 여러분들 계속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보험사들은 다 통원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정보가 되겠죠. 그러니까 뇌 관련 여러분들 메시지 할 때 이 정보입니다. 10월 달부터는 여러분들 MRI 촬영이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두통이나 단순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 비급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카드에서 제가 보내드렸죠. 이거 한번 같이 하시면서 그것도 한번 전달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떤 뇌질환이 의심될 경우에만 그 건보 적용이 되고 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10월부터.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한 건강보험 정보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고객과 한 가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죠. 네, 이런 것도 전달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30명 매일 30명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등산, 겨울철, 이 MRI 검사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톡을 30명 벌써 네 가지만 하더라도 한 가지씩 300명 충분하잖아요. 예, 충분하죠. 예, 충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 뇌출혈 많이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 뇌혈관 그러니까 뇌혈관 뇌질환 환자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뇌혈관으로 플랜을 짤 때는 결국에는 질병 후유장애까지 같이 넣어야 된다. 이런 통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유병자 보험인데 다른 건 안 보고 최근 유병자 보험은 이제 2개월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2N으로 있고 동양생명도 2이고 미래에셋도 2N이고 DB손보는 EQ 간편이고 하나손보는 255가 있습니다. 그리고 KB손보도 다음 주부터는 이제 EN5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전환형 무사고 전환형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요거 이번 달에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요즘 315 현대해상 지난달에 나왔죠. 311 그다음에 DB손보도 지난달에 나왔죠. EQ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증 질환자를 위한 유병자 보험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증 질환자 이렇게 제가 플랜 한번 짜봤는데 요 간호간면 통합 서비스를 또 7만 원에 맞춰서 제가 짰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고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에는 요 메리츠를 넣어놨습니다. 2번만 묻는 수술만 묻는 이렇게 해서 플랜을 한번 짜놔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현대해상이나 삼성화재보다 DB손보가 약간은 유리한 게 얘는 무사고 전환이 됩니다. 얘는 무사고 전환이 안 돼요. 할 게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 DB손보 나에게 맞춘 EQ 간편 같은 경우 가입했을 경우에 6만 9천 원인데 최종적으로 무사고 전환 할인을 받을 경우에는 4만 8천 원까지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번 달에는 삼성화재 나왔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는 보험 고객 리스트 중에 암 진단 받으신 분들 중에 뭐 진단이나 수술비 청구가 뭐 1년간 뜸했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이런 상품을 추천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에는 또 그냥 이런 10월 달부터는 인수 거절된 고객들 찾아가지고 한번 이거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바로 설득할 수 있겠죠. 바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그거다. 자녀 실손보험 할 때 이거 상해질병 치료 지원금인데 10월달 자료에 있었던 건 내용이거든요. 현대상 자료였는데 이번 달부터 DB손보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아보험 말고 자녀보험 가입할 때 또는 태아보험 가입자 중에서 우리가 추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주 호수증 제가 원래 카드 뉴스를 만들려고 했다가 안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그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비급여 기준을 강화하겠다. 급여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뉴스가 한번 있었어요. 8월인가 7월에. 근데 그게 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무효됐어요. 취소됐어요. 그래서 성조수출 검사 요거 여러분들 실손 많이 가입하신 분들 아마 자녀보험 많이 가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준은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녀 고객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이거 알아두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 급여 기준을 알아야지, 왜냐? 보험금 청구되거든요. 그래서 그 4세대 실손급여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갖고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저 많이 4세대 말고 1, 2, 3세대 가입하셨던 분들한테도 이것 때문에 많이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가 문책이냐면요. 성장 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면책입니다. 급여인데도 면책이에요. 4세대 실손은. 비급여도 당연히 면책이죠. 근데 요거 갖고 그 2, 3세대 가입하신 분들, 3세대에 가입하신 분들도 이거 면책으로 하는 경우도, 면책이나 혹은 40%만 주는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원래는 4세대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들이 이상하게 적용하더라고요. 아무튼 4세대는 면책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DB손보 이번 달에 이렇게 나왔어요. DB손보 그 소시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또 전액 본인 분담 요거 보시면은 99,860원이 면책이란 얘기예요. 4세대 실손보험은 전액 본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합치면은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이게 한 10번 치료받으면 100만 원이 넘죠. 그럼 얘는 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보험 가입자분들 대상으로 또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을 이런 식으로 찾아야죠. 뭐 성조수증비, 그러니까 대상이 될 만한 뭐 7세에서 8세 되는 남자, 여자 아이 중에를 고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조수증 치료비 말씀드리면서 4세대 시스템 가입하면 더 좋죠. 이게 면책이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는 상품으로 좀 하나 좀 가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현대해상, 롯데손보, 농협생명이 되거든요. 근데 요 보시면은 10세 정도 그러니까 10살 되는 남자, 여자가 일반으로 가입했을 때 2만 원이 좀 안 됩니다. 2만 원이 좀 안 됩니다. 농협생명이 만 원대고 롯데가 2만 원대네요. 그러면은 8세, 9세 정도 되면 2만 원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이 영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5세에서 10세, 5세에서 5세 이상에서 10살 사이 되는 고객분들 대상으로 한번 요 성조수증 치료비를 갖고 상해질병 치료비 지원금을 한번 해보세요. 그 2만 원 굉장히 많이, 저는 이 절차가 굉장히 약간도 약간 설명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가입을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 고객 중에 한 분도 1세대 실손은 아니고 2세대 실손 가입자예요. 그런데 요거 청구하면 치료 호르몬제 투여하면서 키가 뭐 매달 1cm씩 컸더라고요. 네, 이거 좋습니다. 여기서 신한이 나왔습니다. 신한도 나왔습니다. 신한. 이번 달 신상품 중에 신한생명도 이 의료비 부장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먹거리 중에 이제 건강보험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간호간병이 막혔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질병 치료비로 나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펫보험 시장인데 펫보험이 그래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펫보험 중 이야기될 거리가 제가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드릴 거예요. 요거 아세요? 필수 진료비에 대해서 10월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 항상 10% 부가가치세를 내잖아요. 이제 동물병원은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냈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그러면은 진료비가 10% 할인되는 효과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카톡에 동물 사진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카드 뉴스 제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 그 카드 뉴스를 다 줘보세요. 그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펫보험 가입을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반려동물 트렌드 2023년도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4세 아이가,
그러니까 이랜다.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4세가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안 드는데 5세부터는 이런 치료비를 받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방문무 쪽 탑3고 예, 동물병원 이웃이 역시 진료비죠. 진료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니즈 자료를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미국 의료 운영 미국 의료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제가 찾은 건데 허리 수술 받을 경우 1억 나왔고요. 맹장 수술했을 때 거의 5천만 원 나왔고 구급차로 이용했을 때 1,6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것도 굉장히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민영 의료비 체험은 어디서 한다? 바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버 얘기인데 어떤 유튜버가 노건 치료비로 3개월 동안에 2,400만 원 썼다고 해요. 예, 이렇게 해서 2,400만 원 썼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KB 선보만 한번 보시고 KB 선보 같은 경우는 그 질병 부담보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보로도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네, 변해연금 시장은 이 변해연금 시장이 진짜 변해연금이 진짜 안 좋은데 판매량이 너무 좋아서 근데 어쨌든 메트라이프 생명은 연금 강화형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다 건너뛰고 그냥 비교만 해드리면 얘는 그냥 일반 변해연금 동행이고 얘는 연금 강화형 중 그 보너스 지급을 분할해서 받는 형태고 얘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일시로 받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많겠죠. 근데 얘는 뭐냐 여러분들 많이 파는 6% 단리 보증형 상품이거든요. 비교를 해보면은 역시 얘가 연금액은 많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환급률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환급률하고 그다음에 연금을 동시에 노리고 싶다. 그러면은 얘가 좋고 그다음에 온리 연금만 받겠다. 그러면 얘가 좋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다시피 도중에 환급률 많이 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얘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연금 강화형은 그, 그 뭐냐 공시율형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하고 지금 IBK생명 출시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삼성생명이 지금 공시율 가장 높은 거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겠죠? 예전에는 중형사들보다 대형사가 연금 공시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삼성생명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보면은 연금액으로 얘가 제일 높습니다. 물론 이제 연금을 연금을 많이 주는 형태이기도 하지만 공시율이 가장 높기도 3.3%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빨리 저해지형 연금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변형연금 시장은 연금 강화형이 나오기 시작했다. 종신보험 환급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한번 보세요. 5년 납인데 5년 납은 쿠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 상품자료 회사들을 소개할 때 농협생명 투스텝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스텝이 높습니다. 126까지 올라갔습니다. 5년 납했을 경우에는 7년 납했을 때는 129입니다. 그러니까 푸보는 10년 DB생명 거요. DB생명은 5년 납이 없어요. 5년 납이 없고 7년 납부터입니다. 7년 납했을 경우에 121%, 122까지 올렸습니다. 올리긴. DB생명은 5년 납을 포기했어요. 예. 7년 납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 10년 납하면 얘는 푸보는 7년 납까지 이 집중형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5년 납하고 7년 납을 그럼 10년 납을 했을 경우 없어요. 10년 납은 용역생명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달 신상품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눈여겨보면 좋은 상품이 동양생명 뉴 간편 아틀 플러스 종신보험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나왔죠. 205부터 255까지 이런 식으로 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고지가 다 있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줄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비교나
황금률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예, 황금률 비교 해놓은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325, 320, 라인하는 325, 335, 010. 예, 고지 형태별로 제가 보험료랑 환급률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비교를 참고해 보십시오. 헤리티지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동양생명이 상품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MZ세대 보험인데 뭐 변동된 건 없습니다. 예, 저희 이번 달에는 구스타트 여기를 30세까지였는데 이 35세로 올린 거 빼고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시고 보시면 되고, 예, 요거 보셨죠? 제가 아까 그 초반에 회사별로 상품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고혈압 500, 당화혈 세스 6.5 이상 500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예, 500. 그랬을 경우에 고혈압하고 당뇨 500만 비갱신용을 굉장히 비싸네. 비갱신용을 해야겠네. 갱신용을 하는 게 괜찮겠네요. 갱신용을 했을 때 50세 남자가 3만 원, 2만 원이네요. 남녀. 그래서 요거 한국생명 이것도 영업 활동하기 좋고 이 하나생명은 독감 치료비 대상포진 통풍인데 이 대상포진하고 통풍 빼고 독감 100만 원인 회사가 없잖아요. 50만 원이 최고거든요. 현재는 50만 원 했을 때 여기 제가 이게 하나 선보 수시가 좀 흐려가지고 그 요 1040 그 MG형 보면은 20세 남자가 13,000원이고 30세 남자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 원대죠. 근데 하나는 플러스로 했을 경우에 40세 남자가 2만 원, 약 2만 원이고 50세 남자가 약 2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간편을 했을 경우 60세 남자가 3만 5천 원이고 60세 70세 남자는 12,000원인데 60세까지만 독감 치료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간편으로 해도 보험료는 비싸긴 하지만 독감 치료가 1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철 대비해서 독감 위주로 이 플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예, 하나에서 제가 독감이라서 독기를 품고 나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감 플랜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뇨 특히 여러분들 이거 왜 40대 나왔지? 여러분들 이거 그 기사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냐면 탕후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 저는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탕후루 때문에 지금 완전히 폭발될 수 있는 회사 그 병원이 당뇨 그러니까 20, 30대 당뇨 젊은 당뇨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치과 이거 진짜 치과 의사가 이거 한번 먹어보고 뭐라고 말한 내용이 있냐면요. 자기 강남에 집 사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그 탕후루 이것도 굉장히 활용하면 좋겠죠. 그냥 탕후루로 이걸 활용하면 되고 요거는 마스크 착용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기사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기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네. 10월 달에 코로나 때는 독감 환자가 줄었고 코로나 이후 끝나고 나서는 독감 환자가 늘었다. 이렇게 이러면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보험 얘기를 바로 꺼내지 말고 뭘로 꺼내고 탕후루. 탕후루 때문에 젊은 비만 당뇨 환자가 늘었고 치과 의사는 내가 떼돈 벌게 생겼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아보험도 한번 될 것 같아요. 신상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암중비약이라는 제가 한번 이거 써봤는데 이게 어둠 속에서 날고 뛴다는 뜻으로 우리 여러분들 암중비약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고 뛴다는 뜻으로 남들 모르게 맹렬하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상으로 10월 이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녹음 파일은